그 다음에 낙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였어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라는 게 원래 윌 로저스라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겸 희극 배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부자가 벌어들인 돈이 빈민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마치 경제학 용어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경제학 용어가 아니고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재미로 이렇게 흥미거리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 활동에 의한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기업 활동을 하려면 누구한테인가 뭔가 원료를 사잖아요. 기계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어요. 기업 활동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지 안 하고는 고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월급으로 낙수 효과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아니 로봇하고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하는데 무슨 사람을 고용해. 그럼 로봇 만들고 인공지능 만드는데 사람이 고용됩니다. 어디선가 사람이 고용 안 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 의해서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이건 뭐, 그런데 왜 기업 활동에 의해서 낙수 효과를 사람들이 의심하느냐. 기업 활동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자 되는 방법이 기업 활동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 투기나 금융 투기나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남의 돈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것도 이제 불로소득에 들어갔는데 요새는 법이 엄정해져가지고 그런 건 별로 없죠. 근데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 부를 확보하는 거, 이거는 낙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땅을 사는데 땅값이 10배 올랐어. 남의 다른 회사의 물건, 산업 전방 효과, 또 내 물건을 써가지고 발전하는 산업 후방 효과 하나도 없어요. 동반성장 없어. 고용 없어. 그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버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뒤에 오는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기업 활동과 부의 축적을 보면 기업 활동을 하면 노동조합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로소득은 노동조합하고 충돌이 없어.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갑질 문제가 불거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불로소득에는 갑질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기도 해. 산업재해도 생겨. 근데 불로소득에는 산업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하는 사람은 아주 편해. 그런데 기업 활동을 하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동반성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해요. 모든 고용은 기업이 창출합니다. 기업이 생기기 전에 고용이라는 게 없었어요. 농업사회에서는 전부 자급자족이에요. 그래서 기업만이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럼 공무원이나 공공의 고용은 뭐냐? 그것은 기업의 고용에 창출한 가치를 세금으로 걷어서 월급 주는 거니까 기업 고용에 기생한 고용이에요. 그건 고용이 아니야.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 쓰는 사람, 그것만이 고용이에요. 공공의 고용은 고용이 아닙니다. 그 고용률에 원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산층. 원래 농업사회를 통해서 중산층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어요. 소수 귀족 특권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착취당하는 농민들이었어요. 중산층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한 적도 없어. 근데 기업 활동에 의해서 중산층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는 낙수 효과가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있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다. 제가 이 강의를 어디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부동산 가지고 좀 돈 버는 것도 해야지, 그거 뭐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물론 뭐 그걸로 돈 좀 벌어도 국가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공개 강의는 5강, 한강의 기적에 대한 숨겨진 비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대한민국 기업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해요. 여론에 뒷받쳐주지를 않아. 우리가 지금 기업가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질문을 제가 기업에 대한 강의를 쭉 하고 역사에 대한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로소득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볼 때 대한민국 기업인이 돌이 섞인 밥이야.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2번 씹어, 3번 씹어. 이거 돌밥이지. 그리고 갖다 버린 거야. 실제로는 어떠냐? 돌은 3개밖에 없어요. 쌀이 3,000개, 3만 개도 더 있어. 쌀이 돌보다 그렇게 많은데 왜 돌밥이라고 부르냐? 돌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불로소득을 기업 활동으로부터 축출만 하면
기업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할 일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장은 불로소득,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만 배제해내면 대한민국 기업가가 인정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여론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로소득과 기업활동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똑같은 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업활동 열심히 하다가 산재 사고 생기든지 갑질 문제 생기면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땅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비난받을 일도 욕할 일도 없어. 아주 고결한 인격자가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기업가들 놀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그 생존율을 보면 50년 생존율 7%. 10개 중에 9개 이상, 100개 중에 93개가 100대 기업 밖으로 퇴출된 거예요. 30년 생존율 20%, 10년 생존율 47%. 10년 만에 100대 기업의 반 이상이 기업 밖으로 퇴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업은 한번 시작해서 돈 벌어놓으면 놀고 먹는다.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한 특혜 줬죠. 그러나 특혜만 줬으면 우리나라 다 망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그랬어요. 독일도 그랬어요. 그리고 후진국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특혜가 국가 경쟁력으로 살아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미국인데 산업이 막 발전할 때 상위 1%, 상위 0.1%가 차지하는 부의 축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점점 상위 그룹으로부터 공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실 그 자본주의 3.0 그래서 금융 자유화가 오고 부동산 투자가 자율화되고 국제무역이 자율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영국도 똑같아. 그 다음에 카나다도 똑같아. 호주도 똑같아. 모든 선진국의 산업 경제가 산업이 발달하면 빈부격차가 줄어왔어요. 산업이 아니라 금융, 부동산 이게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열심히 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기업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경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업이 잘 돼서 고용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없애야 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도를 씹어 중간에 자꾸 그러니까 도를 빼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오해가 뭐냐? 물질 만능 시대가 온다. 경제가 발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물어보면 아마 90% 이상 다 이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경제 성장과 사람의 가치를 비교해보자. 여러분 이게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와 1인당 GDP를 표시한 겁니다. GDP가 올라가서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어땠냐?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어요. 88 올림픽 때 미세먼지가 어쨌는지 기억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그때 신문 기사를 다시 검색해 보세요. 선진국 선수단이 훈련 캠프를 일본에 차리고 게임만 한국에서 하겠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한국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하면 몸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미세먼지 지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세먼지라는 용어조차 없었어요. 저도 이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에너지 사모량이 훨씬 적은데 미세먼지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미세먼지 천국이에요. 왜? 지금 북한에 다 그 저질탄들 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연탄 다 뗐잖아요. 저도 연탄 갈아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골목에 걸어갈 때 그 연탄재의 매캐한 냄새. 정말 그 가슴 아픈 건 제가 미국 처음 유학 갔더니 수업 시간에 에너지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가 외국 학생을 다 지정하면서 차례대로 너희 나라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서 산업용 연료는 뭘 쓰고 주거용 연료는 못 쓰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무연탄이 나가지고 무연탄으로 구공탄을 만들어서 난방연료를 한다더니 교수가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나한테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냐? 너 거기서 일산화탄소 나온다는 사실을 아니? 안다고.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하숙하던 친구들 아침에 학교 안 오면 집에 찾아가면 이렇게 누워있어서 병원에 갔다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들은 간이 무지하게 크다. 독가스를 피워놓고 어떻게 잠이 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무서운 살살무기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수업에 외국 학생들 다 와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그 다음에 수업에 못 가겠어. 근데 우리가 그 독가스 피워놓고 잤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 안 하면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줄이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왜 안 하죠? 미세먼지 줄이는 법을 만들면 나라가 멎어버립니다. 70년대 우리나라 공장 한 개도 안 돌아갔을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게 경제하고 관계되는 얘기죠. 자, 보면 산업재해, 경제가 발전하면 산업재해가 줄어요. 법만 많이 만들어서 산업재해 절대로 안 일어나는 법만 만들면 공장 다 문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아무리 줄이려고 이렇게도 줄여지지가 않고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제가 발전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재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스마트폰 보급률 경제가 발전하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의사 보급률, 아니 몸이 아팠는데 의사를 볼 수 없다. 그거는 정말 지옥이죠. 내가 몸이 아픈데 의사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의사 보급률이 떨어져서 의사를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야 돼. 경제가 성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 보유 대수, 자동차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6,000명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가지고 4,000명 정도로 줄었어요. 무고한 인명이 그렇게 죽습니다. 아니, 자동차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면 자동차 없애면 될 거 아니야. 아마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이 몇만 명 될 거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문명의 이기,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국민소득 5,000불이 안 되는 나라에 여행을 가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차가 그냥 막 쌩쌩 달려요. 실제로 다 그래요.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국민소득 5만 불 되는 나라에 가보세요. 차가 사람을 살살 피해 다닙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생생활 5년, 교수생활 5년, 10년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드라이버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냥 막 달려. 요즘은요, 한국 드라이버들이 길도 양보 잘하고 사람 오면 탁 피해서 지나가라 그러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어느 날 우리가 뭐 공자님 말씀 많이 듣고 논어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어서 좋아졌나? 아니에요. 뭐 때문에 좋아졌냐? 경제가 성장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 만능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를 비하하면 뭐가 비하되죠? 가치를 창출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 비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행복이라는 화두로 경제성장 얘기를 지금껏 해왔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장만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다른 강의 들을 때 조금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유발 하라리 강의입니다. 이게 유발 하라리가 뭐라 그랬냐? 힘이라 그랬는데 힘이 경제예요. 저게 돈이 생기기 몇만 년 전부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파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그렸는데 에너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도 행복 수준은 그대로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강연이죠. 유발 하라리 그럼 지금 세계적인 석학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에스터린의 패러독스, 에스터린의 패러독스라고 이 사람이 경제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성장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는 없다.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은 증진하지 않는다. 국가적인 데이터, 국내 데이터 다 해보니까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뭐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얘기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열면 저런 얘기 막 확 깔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하시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나 소득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행복이 어떻게 되나 이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응? 지킬 박사 아주 젠틀한 신사야. 고결한 인격자야. 이 사람이 밤이 되면 하이드 씨가 된다 이 얘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침체하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 약 먹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좋죠? 근데 만약 그 약 먹으면 다른 데 생기는 부작용을 얘기 안 해. 진정한 의사는 약의 효과 이전에 부작용을 얘기해 줘야 돼. 부작용. 어? 근데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경제가 정체되고 나락으로 또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다.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살공화국 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 문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단면만 보고 하시는 얘기야. 단면만 보고. 좋게 해석해야 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돌팔이 의사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